그리고 압력은 점점 떨어져서 그다음에 심장으로 돌아오게 될 때는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깝게 이제 압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정맥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혈액의 순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맥을 통해 들어온 피는 근육이 수축되면서 심장으로 이제 밀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표현이 밀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흐름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겠죠. 예, 정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볼 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문을 이렇게 닫혀 있는 공간에서 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요 내부에 어떤 움직임의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러한 환경적인 변화, 즉 혈류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근육의 수축 때문에, 심장 근육의 수축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육이 수축됨으로 인해서 대동맥에서 피가 나오고 나오는 이 움직임 때문에 분명히 대동맥을 통해서 나간 혈액의 양이 있을 것이고, 그 혈액의 양만큼 요 심장은 혈액이 비어 있을 테니까 그 비어 있는 정도만큼 또 이 정맥에서 거의 흐름이 없는 정맥에 있는 피가 다시 밀려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거에 의해서 이렇게 혈액이 유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맥에 있는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압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음으로 인해서 압력이 거의 없음으로 인해서 역행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 또는 이제 다른 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밀도가 바뀌는 쪽으로 혈액이 이동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즉 이 말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 역행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단 방향식 아까 얘기했었던 판막 때문에 피는 역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막이 있게 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정맥까지 소정맥을 통해서 심장 바로 앞부분까지 있는 혈액에 있는 물리적인 상태가 바로 압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판막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체 물리학을 수강을 했었던 학생이라면 이거 정도는 이제 반드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림이니까 기억을 해두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혈압과 혈류 속도와 관계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선 위의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동맥을 통해서 전기적 펄스 작용에서 펄스 작용으로서 혈류가 이렇게 이쪽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혈액이 유입된 동맥에서 또다시 각 기관으로 소동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직경이 요 차이가 요만큼 되어 있던 게 직경이 이렇게 좁아져 있고 여러 가지 조직으로 분리가 돼서 흐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맥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이동되고 있는 이 혈액들이 다시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이건 몸의 구석구석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직경은 더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직경들을 통과해서 이
산소를 또는 노폐물을 주고받으면서 또다시 정맥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흐름이, 그 소정맥을 통해서 또다시, 소정맥을 통과한 각 기관으로부터의 이 피가 다시, 그 대정맥을 통해서 또다시 그 심방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밑에 그림은 그 혈류 속도하고 혈류 속도, 이게 혈류 속도가 되겠죠. 자, 혈류 속도하고 그다음에 혈압. 자, 혈압과 그다음에 면적. 자, 전체 면적을 그 한 개의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면적을 살펴보게 되면, 자, 요 그림이니까 이 가장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든 이 인체 구석구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쭉 늘어놓고 전체 면적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은 가장 큰 면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맥이든지 소동맥이든지 간에 똑같이 이 어떤 전체 면적이 거의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고, 아무튼 이 소동맥이라든지 소정맥과 관계된 것은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모세혈관, 그러니까 큰 관이 이 인체의 모든 이 조직 속으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모세혈관으로 아주 작은 가는 관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모세혈관 속으로 이게 피가 흐르면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그림은 이제 쉽게 그리거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혈류 속도에 관계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혈류 속도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동맥인 경우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기적인 펄스 때문에 그 순간의 속도는 가장 빠르겠죠. 가장 빠르다가 점점점 이게 낮아져서 이게 점점 평행인 게 아니라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거는 바로 직경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혈관 직경을 말합니다. 혈관의 직경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속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와서는 아까 30토르 정도 된다고 그랬었죠. 약 30토르 정도까지 압력이 낮아지고, 그래서 모세혈관인 경우 가장 이렇게 압력이 낮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각 인체의 각 구석구석에 있는 이 모세혈관으로부터 흐르는 혈액이 다시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될 것이고, 이 속도는 원래 갖고 있었던 속력보다는 적게 되지만 그 정맥까지 와서 그 혈액이,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혈압과 관계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이 색깔로, 혈압은 대동맥인 경우가 가장 크고, 그리고 모세혈관을 소동맥을 지나서 모세혈관으로 가면서 점점 낮아져서 모세혈관을 통과한 경우, 즉 정맥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혈압은 보는 것처럼 다시 압력이 높아지지 않고 압력이 이렇게 거의 제로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을 지난에서 출발한 이 혈액이 그 압력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압력이 가장 커졌다가,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면서 거의 압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토르 정도가 되고, 이 여기로부터 정맥으로 소정맥,
대정맥을 지나면서는 거의 그 혈압이 제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상태로 압력이 매우 낮은 상태로 이제 정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이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그 내용으로서 수강생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특히 그 혈압과 관계된 그 내용과 같은 거는 특히 이제 혈압과 관계된 그 순환계 내부의 변화를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이고, 설명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되고 있는 이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몸의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다른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흐르는 혈류라든지 혈압의 그 차이가 발생되는 그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대동맥의 반지름은 약 1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맥 내부에 있는 혈압 강하는 이제 아주 작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동맥에서부터, 대동맥에서부터, 자, 소동맥, 그리고 모세혈관, 혈관까지의 이동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압력인 그 혈압 강화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동맥 내부 또는 마찬가지로 소동맥 내부, 모세혈관 내부는 혈압 강화가 아주 작다 이것이죠. 즉 동일한 이 직경을 갖고 있는, 물론 일정하진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난 그 직경 차이, 직경 그 차이로 인해서 혈압 강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경의 차이가 약간 있더라도 이 혈압 강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다라고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동맥에서 소동맥으로 흐를 때, 또는 소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흐를 때는 혈압 강화가 여기에서 동일한 이 구조, 즉 이 혈관인 내부에서는 혈압 강화가 비교적 적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경 차이로 인한 이 압력의 차이는 우리 포화제유 방정식 법칙으로부터 쉽게 유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포화제유 방정식과 관계된 거는 이제 자, 슬라이드 12번 슬라이드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제유 방정식에 따르면 거기에서는 이 델타 P가 P1 마이너스 P2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의 압력이 P1이고, 여기에서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위치가 지나고 나서의 압력이 P2일 때, 요 사이를 델타 P라고 얘기를 하죠. 이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혈류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 밀도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직경과 관련된 식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자, 이게 그림에서 이 수식에서 보는 것처럼 R 4제곱의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큰 것일수록 압력 변화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동맥은 물론 대동맥보다 소동맥이 그 직경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것처럼 큰 직경이라면 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그리고 소동맥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동맥 내부에서도 물론 이제 크기가 각각 틀리겠죠. 그렇지만 요들 사이에서는 아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아주 미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압력과 여기를 P1이라고 하고, 요 소동맥인 경우를 P2라고 하게 된다면, 요 두 개 사이에서는 방금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혈압 강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혈압 강화를
이제 포화제유 방정식으로 이렇게, 법칙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이거를, 혈류량, 즉, 포화제유 방정식인 경우에는, 자, 측류의 유체에 대한 혈류량을 얘기를 한 게 바로 이제 그 포화제유 방정, 법칙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 활동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 평균적으로, 휴식 중인 경우에, 즉, 이제 아무런 어떤,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의 혈류량이라고 하는 것은 약 분당 5리터 정도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고, 그리고, 그 흐름의 정도가, 자, 그리고 이 격렬한 운동을 했었을, 여기처럼, 분당 25리터의 그 흐름 정도가, 발생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양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죠? 양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흐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체를 구성, 내부에 있는 그 혈액의 양은 일정할 테니까, 단위 시간당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느냐를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운동을 하고 나서 심장이, 움직임이 빨라지고, 빨라짐에 의해서 심박동수가 많아지고, 자, 이 얘기는 결국, 이 혈류량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근육 운동에 의해서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산소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겠죠. 즉, 피가, 새로운 신선한, 살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피가 계속 흘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혈액이, 최대로 흐를 때, 대동맥에서의 1cm당 혈압, 강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경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정도는, 이걸 소수점으로 나타내보면, 자, 0.0319, 이 압력 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 즉, 100분의 1 정도의, 100분의 3 정도죠. 100분의 3 정도의 이 압력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거는 전체 혈압이 갖고 있는 크기에 비해서는 이제 아주 무시할 만한 변화량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동맥 내에서 흐르는 동안에 혈압 강화는 이제 미미하지만, 그렇죠? 아까 동맥 내부, 이거는 다른 말로 해보면 동맥 내부에서 흐르는, 동맥 내부에서 흐르는 혈압 강화는 아까 100분의 3 정도로 이렇게, 아주 미미하지만, 대동맥에서 소동맥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직경이 차이가, 괄목하죠. 그래서 직경에 차이가 있다. 직경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혈류에 대한 저항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넓은 곳의 단위 면적당 흐르는 것과 좁은 면적의 단위 면적당 흐르는 양이 같기 위해서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 흘러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저항은 상대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혈류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혈압 강화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동맥 내부 또는 정맥, 대동맥 내부라든지 또는 대동맥, 소동맥 또는 이제 정맥 내부에서는 동일한 크기 차이가 약간씩은 이제 있기 때문에 전압 압력 강화가 그러니까 혈압이죠. 혈압의 강화가 있지만 아주 작다. 그렇지만 직경 차이가 있는 혈관인 경우라면, 방금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혈압 강화가 발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동맥에서 나온 이 혈액이 소동맥 직경이 작아지는 그 소동맥으로 가면서 이제 입구에서는 평균 혈압이 약 90토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게 우리 평균 100이라고 이렇게 100토르 정도의 그 평균 압력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 약 100으로 이렇게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동맥으로 들어오는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심장에서 비해서 약 10% 정도 작아진, 즉 10토르 정도가 낮아졌으니까 더 작은 값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값이 되겠고, 결국 직경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혈압 강화가 발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동맥을 지나면서 훨씬 더 큰 즉 100에서부터 40토르 정도가 압력이 강화가 된 60토르 정도가 이제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대동맥과 만나는 곳에서 대동맥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흘러 들어오는 혈압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기 위한 혈압의 차이가 바로 60토르가 된다라고 한 뜻이죠. 즉 100토르에서부터 이게 90토르가 될 것이고, 여기서 모세혈관 들어가면서는 다시 60토르로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건 이제 직경 차이에 의한 그 결과겠죠. 자, 모세혈관의 혈압은 겨우 약 30토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이 중요한 그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100토르 정도의 그 혈압이 대동맥에서부터 소동맥을 지나서 모세혈관까지 갈 때 이 압력이 약 30토르 정도로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흐르는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는 물론 똑같을 수 있지만 압력과 관계된 것은 이렇게 30토르 이하로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봤었던 그림과 똑같이 처음에부터 발생했었던 혈압은 이렇게 이러한 그래프 형태를 갖습니다. 자, 이거는 혈압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압은 처음에 대동맥에서부터 이 평균 압력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했었죠. 자, 모세혈관의 압력, 즉 아까 여기 있었던 30토르 정도 이 압력으로 혈압 강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 혈압 강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 아까 자연계에 있는 항상 에너지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이제 잠시 언급을 했었던 에너지 감소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혈압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감소가 되는 이 외부 인자로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혈액의 구성 요소인 것이죠. 구성 요소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측류들 간의 마찰력, 즉 점성 마찰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죠. 점성 마찰과 관계된 것도 에너지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혈관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이 외부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도 혈압 강화가 에너지가 이제 감소하게 되고, 그 에너지 감소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혈압 강화가 일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혈압 강화는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때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